여기서 이제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아까 아침에 얘기했지만 금속 원소다라는 말의 뜻은 금속 원소다라는 것은 전자를 잃어서 일단 전자를 키워드만 전자를 잃어요. 그래서 어떻게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합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금속 원소라고 해서 주기율표상에서는 주기율표상에서는 주로 왼쪽에 포진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보게 되면 광택이 있고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성질. 일단 광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전도성이라든지 전기전도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를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건 일단 얘네들이 무엇을 해? 전자를 버렸단 말이지. 그럼 전자가 나갔을 거야. 그럼 나가서 돌아다니는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유전자 때문에 광택이 있는 거고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거기 때문에 전자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광택도 없고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 모두 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금속의 성질, 비금속의 성질 중에서 다 기억하지 마시고 금속의 성질만 기억하신 다음에 여기 비금속은 이 반대로만 잡아주시면 크게 지장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힘을 가했어. 외부에서 힘을 가해. 힘을 가하게 되면 잘 부서집니다. 잘 부서진다라는 거 특징 정의 부분을 하나 좀 잡아줄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또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얘네가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금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산과의 반응이 나오는데 요 비금속보다 금속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화학식 때문이거든. 자, 근데 금속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금속은 전자를 버립니다. 버려요. 그 다음에 산성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양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성 물질이라고 해. 그래서 이 전자가 나왔죠. 양이온이 있지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국엔 수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거 자체만으로도 반드시 잡아놓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는 뭐 특별히 신경 쓸 거라고는 뭐 예를 들면 금속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 고체로 되어져 있지만 예외가 되는 아이가 하나 있죠. 수은인 경우는 액체로 존재한다라는 거.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비금속인 경우는 대부분이 기체나 고체인데 브로민만 액체로 되어 있다는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요것 좀 외워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되어졌고, 그 다음에 배치 이거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전자의 개수고 원자 번호다라는 거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도 아까 아침에 정리를 했으니까 마그네슘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여기서 이제 아까 18쪽 원소가 중요했지만 또다시 1쪽 원소랑 그 다음에 17쪽 원소, 얘네들은 좀 많이 신경이 쓰이고 많이 나와. 그래서 아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름을 달리 불려줬어. 18쪽 원소를 비활성 기체라고 했듯이 얘 같은 경우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주고 얘를 할로젠 원소로 이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된 알칼리 금속은 1쪽인 거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지금 다 근데 사실 보게 되면은 여기서 웬만한 것들은 다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들을 보시게 되면 요거 반응성 1쪽이니까 리튬 그다음에 나트륨 칼륨, 정확히 따지면 루비듐, 세슘, 프랑슘도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수소예요. 수소는 위치상 어디에 있어? 1쪽에 존재하는 게 맞아요. 왜? 1쪽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거든.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게 맞아. 그런데 주의할 게 있는데 위치상 1쪽이지만 얘는 알칼리 금속은 아니다라는 거. 왜? 하나를 가지고는 있지만 얘는 하나를 버리기. 깜짝이야.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한 개를 잃어야 하거든. 근데 얘는 하나를 갖고 있지만 잃기보다는 얻는 쪽을 물론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얻기도 하기 때문에 얘는 알칼리 금속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반응성을 볼 수 있는데 한 번만 잘 보면 돼요. 자, 리튬 껍질이 몇 주기 원소야? 2주기 원소지. 껍질이 몇 개? 2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몇 주기 원소? 3주기 원소. 껍질이 3개. 그 다음에 칼륨은 껍질이 몇 개? 4개를 갖고 있지.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야? 전자 한 개.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에서 봤을 때 거리가 핵하고 전자 사이의 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해. 그러면 반대로 얘는 중심은 플러스의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어떻게 될까? 인력은 1로 갈수록 귀신 나오겠다. 감소되겠지.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인력이 약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잡고 있는 능력이 약해서 결합력이 어떻게 된다? 결합력이 붙들고 있는 힘이 약하니까 결합력이 약해요. 즉 다시 말하면 일로 가면 갈수록 주기가 증가해. 껍질이 증가해. 거리가 멀어져. 그래서 잘 잃어요. 잘 잃으니까 반응성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가볼게. 여기서의 반응성을 볼게요. 여기서의 이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인데 주기로 따져볼게. 주기는 얘는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껍질이 다시 똑같은 말로 등호는 껍질이 얘가 2개, 3개, 4개, 5개잖아. 그러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1로 갈수록 멀어져. 그래서 다시 1로 갈수록 반대로 쓸게. 이번엔 이쪽으로 껍질이 줄어들수록 그만큼 핵과 전자 사이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결합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듯이 얘는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해. 당기는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얻겠지. 그러니까 얘는 한계를 얻는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잘 얻게 되니까 얘의 반대가 되는 거야. 얘는 잃어버리는 쪽으로 잘하고 얘는 얻는 쪽으로 잘해요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좀 걸리적거리게 해볼게. 여기서 금속의 반응성, 그 다음에 비금속의 반응성으로 봤을 때는 얘는 어떻게 아래로 주기율표상에서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은 증가하는 거고 얘는 위로 갈수록 주기율표상 위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왜? 아래로 갈수록 잘 잃어요. 그래서 잘 잃어버려요가 되는 거고 얘는 위로 갈수록 잘 얻음이 되는 거지.
얻기 때문에 반응성이 커져요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요거 꼭 잡아.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또 필기를 해 주실까요?